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행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오는 2012년까지 모두 22조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올 10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두만강 국경을 넘은 혐의로 체포한 미국 여기자 2명에게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화합 없는 당 수의실은 없다면서 사퇴를 거부해 여권의 혼란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행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야권과 노동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토록 한 현행 법조항의 적용이 당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직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법조항의 적용은 유예하되 유예 기간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방안을 확정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야권과 노동계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현행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입니다. 노동계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서 다음 달부터 상당수 사업장에 적용될 현행 비정규직법을 놓고 논란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2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2012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올 하반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양승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추정 사업비는 본 사업비 16조 9천억 원, 기타 직접 연계 사업비 5조 3천억 원 등 모두 22조 2천억 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애초 전망치보다 3조 원이 늘었고 직접 연계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여기에 4대강 유역 산림 정비와 같은 간접 연계 사업비까지 합할 경우 총 사업비는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추정 사업비 13.9조 원보다 3조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 내용의 일부 수정과 수질 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본 사업은 2011년까지, 댐 건설과 같은 직접 연계 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의 핵심을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에 놓고 4대강 곳곳에 16개 보와 중소규모 댐 건설, 하천 준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3억 톤의 용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9억 2천만 톤의 홍수 조절 능력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양순일입니다. 북한이 오늘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대북 금융 제재 등 전방의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석방 탄원 친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기자들에 대해 12년형을 선고하면서 미국 정부도 당황한 빛이 역력합니다. 이안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긴급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가능한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북한이 참관인도 배제한 가운데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했고 클린턴 장관도 북한이 여기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독자적인 금융 제재와 테러 지원국 재지정 검토 등 전방위로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자 향후 사태 주의에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Well, we're going to look at it. There's a process for it. Obviously, we would want to see recent evidence of their support for international terrorism. 한편 미국 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목적으로 여기자 억류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여기자 억류권은 별개의 사안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북미 간의 힘겨루기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화합 없는 당 수의실은 없다면서 사퇴를 거부해서 여권의 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대화합을 위해 자신의 직을 걸겠다면서도 이는 자리에 연연하는 얄팍한 수가 아니라고 말해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도부 사퇴와 조계 전당대회론을 주장했던 친이 소장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나라당 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교수들의 시국 선언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와 성균관대에서도 오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상하탑으로 번진 시국 선언의 열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대 교수 120여 명이 현 정부의 기조를 비판하는 첫 테이프를 끊은 지 닷새 만에 17개 대학 1,163명의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 교수들도 시국 선언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고려대 교수 131명은 오늘 시국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추모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는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정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성균관대 교수 35명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과 몰상식한 언행 등은 과거 군사정권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내일도 연세대를 비롯해 부산대, 전남대 등 전국의 각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시국 선언의 물결은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인 11일 전후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이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한 60 범국민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와 경찰에서 아무리 불허해도 이날 대회를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주최 측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모두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 이번 수사의 핵심 내용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서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도 내용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권양숙 여사와 조카 사위에게 전달한 600만 달러가 포괄적 뇌물이라 보고 있으나 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퇴임 후에 알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와 관련해서 전국의 법학 교수 165명이 오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헌법학회장 김승환 교수 등 법학자 165명은 선언문에서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헌정 위기라면서 국회는 신 대법관을 속히 탄핵 소추하고 법관 인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쌍용차 노사 협상이 회사 측의 유보안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끝내 결렬됐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면 강경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회사 측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당분간 공권력은 투입에 신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서양 상공에서 실종됐던 여객기 잔해와 탑승객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객기 잔해 수백 개가 추가로 이송되면서 프랑스와 브라질 공군의 실종자 수습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수색 작업이 한창인 대서양 해역으로 한번 가봅니다. 여객기 실종 지점으로 추정되는 해역에서는 14척의 함정과 6대의 항공기가 투입돼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프랑스 공군은 실종된 에어프랑스 여객기의 잔해들과 탑승객 시신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Até o presente momento, total de 17 corpos foram resgatados na área de buscas. 브라질 당국은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는 대로 탑승자 가족의 머리카락과 혈액을 채취해 신원 확인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진보 성향의 사회노동당이 추진하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제정이 통과되면 16세 이상의 여성은 부모 동의 없이도 누구나 낙태가 가능해집니다. Bueno, yo lo tengo la cosa claro. El aborto no lo acepto, así que
Ya no tengo que decir más cosas. 낙태 허용 법률에 대해서 여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교인 카톨릭교계와 보수야당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을 둘러싼 원주민과 정부 간 충돌이 유혈 사태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친 충돌로 경찰과 시위대 수백 명이 부상당했으며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페루 전역 65개 주 그룹의 원주민들은 외국인 참여로 인디언 3만 명의 삶을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오후 늦게나 밤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 20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